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세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호쿠 주지사는 셧다운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맨하튼 34스트리트 전철역에서 한 34세 여성이 강도가 휘두른 칼에 다리를 베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주 검찰이 정부의 렌트 지원금을 받고도 임대료를 올려 이중 수익을 꾀하는 랜드로드를 단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뒤집었습니다. 한편 뉴욕 전철 및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 뉴저지 트랜sit 엠트랙에서는 해제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승객과 보건자유보호기금이라는 단체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앞서 교통안전청은 지난 13일 CDC의 권고에 따라 어제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연방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MTA 측은 즉각 성명을 통해 뉴욕시 전철과 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에서는 계속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된다고 밝히며 뉴욕의 대중교통 마스크 방침은 지난달 2일 뉴욕주 보건국의 결정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트랜짓은 연방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데 따라 열차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고 오늘 필 머피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엠트랙의 경우 성명을 통해 엠트랙 승객과 직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강력히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하며 연방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이저 가족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에 대한 여론은 찬성 48%, 반대는 51%로 팽팽하게 양분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고 있지만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확진자가 급증해도 방역을 위한 셧다운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호컬 주지사는 라디오 방송 더 캐츠 라운드 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뉴요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보호할 것이다. 믿어도 된다. 다시는 셧다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까스로 정상화에 돌입한 뉴욕주의 경제에 과도한 방역 조치로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8일 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 전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296명,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감염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1.5%에 그쳤던 지난 3월 초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같은 확산세 속에 아시윈 바산 신임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일 내로 코로나19 경보 수준을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보 수준이 중간으로 격상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됨에 따라 뉴욕시 기관 및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 여행 금지에서 1단계 일반적 주의로 파격 하향했습니다.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위험도 평가와 별개로 여행 경보 수준을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자인 기자입니다. 여행업계가 세계 대다수 국가에 내려진 여행경보의 해제를 강력히 희망하는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국무부의 해외 여행 경보는 CDC 코로나 여행 보건 경보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코로나 위험도에 따른 여행 경보 체제를 변경했습니다. 공중보건체제가 붕괴에 직면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4단계 여행 자제 경보를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등 90개 국가에 내려져 있던 4단계 경보를 일제히 해제했습니다. 다만 CDC 경보 체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나라가 3단계인 코로나 위험도 높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사실상 CDC의 등급에 맞춰 여행 등급을 설정했지만 이제 CDC 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최저 등급인 1단계로 내린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 조치의 존재 여부, 테러나 전쟁 등 다른 안보 위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처럼 해외 입국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면제한 싱가포르와 호주에 대한 여행 경보는 1단계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반면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하는 일본과 뉴질랜드, 중국 등에는 3단계 여행 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유지했습니다. CDC 여행 등급은 코로나19 등 질병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국무부의 여행 등급은 건강 외에 해당국의 테러, 치안, 정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범죄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에는 맨해튼 한인타운이 소재한 지역의 34스트리트 헤어스퀘어 전철역에서 한 여성이 강도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전철역 M열차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의 지갑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때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34세 여성이 이를 보고 제지하려다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베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칫 강도를 당할 뻔했던 여성은 지갑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아시안 여성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당시 청바지와 검정색과 빨간색이 섞인 후드 스웨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10일까지 뉴욕시 지하철에서 617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에 367건보다 68% 급증했습니다. 특히 폭력범죄가 많이 늘었는데 강도는 165건으로 전년 96건에 비해 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폭행도 1년 전보다 28% 증가해 169건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임대료까지 올리는 악덕 집주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료를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는 지난주 통과된 $2,200억 주 예산안에
8억 달러의 관련 지원금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세입자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지원 예산 1억 2,5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규칙은 명확하다며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 지원금을 받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면 이는 이중 수익으로 세입자를 울리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주인들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지불로 충당되는 모든 임대료 연체에 대한 연체료도 면제해야 합니다. 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세입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부활절 연휴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모임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라마단 기간이기도 해서 이로 인한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모임 이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장 애쉬인 바산 박사는 2년 전 팬데믹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직접 종교 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뉴욕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간 수준의 위험 범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주말 동안 브루클린과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감염률은 최대 4.68%까지 치솟고 있으며 미국 전역으로도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저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공식 판매가 처음 시작됩니다. 지난 2020년 압도적인 주민 찬성 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화의 첫 발걸음을 뗀 지 2년여 만입니다. 당초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가 앞당겨진 21일부터 공식 판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판매처는 모두 기존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해온 업체들로 이달 초 규제위원회의 판매 허가 승인을 받은 7개 업체, 총 13개 매장에서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최대 1온스의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기호용 제품과 철저히 분리하고 환자 전용 판매 시간과 전용 계산대를 구비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80대 이상과 60대 이상 여성이 파이저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PI 통신은 미국 의학협회 국제학술지에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부스터샷의 부작용 통계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스터샷을 맞은 80대 이상의 37%가 최소 한 차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60대는 이 비율이 33%였고 70대는 25%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은 부스터샷 접종 뒤 39%가 최소 한 차례 부작용을 경험해 남성 23%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구 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30%가 부스터샷 접종 뒤 주사 통증, 피로, 불쾌감, 근육통, 두통 등 최소 한 차례 부작용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의회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했던 예산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50억 달러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팬데믹 대응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각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됐던 2020-2021 회계년도 자금 집행이 종료된 가운데 여전히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 제공 등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소기업 단체 측은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자금 전환 요청은 소기업 측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3월 들어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문제 등에 기인합니다. 즉, 이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소기업 지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반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